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월 1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7장. 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까? 외교부 장관. 예,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데. 경찰청장. 예, 청장들한테 준 거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호증하고 17호증에 다의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예.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갑 35호증 중에 28쪽 쪽수는 모르겠습니다.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개헌 문건에 들어 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 때 개헌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개헌 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 네.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사태 그러니까 12.6 때 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또 추가로 이제 네. 계엄이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계엄 예, 말씀하시는 5.18 거예요? 전에 예. 5월 17일 날 했을 17일?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내용?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네. 목적의 집회 및 있었을 시위를 겁니다. 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계엄 예예예. 그 당시에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거라 하셨죠. 그 80년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잠시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개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예, 예, 것으로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청구인도 이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 답변을 잘랐기 때문에요. 마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지금 진술이 됐습니다. 그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 3분 동안 피청구인 측에게 제재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재 주. 지금 이 조서는 어차피 저희 사건의
네. 아 그러니까요.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말을 자르고 나서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피청구인에게 보고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재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바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동석한 그 변호사가 이때 이의를 제기하다 써놓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예, 그거 적어 놓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방가로 7번입니다. 갑 35증 개헌 문건 3쪽 제시하겠습니다. 43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같은 문건에 등장하는 건데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업무 복귀를 예, 내린 피청구인이 것입니다.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 10항입니다. 갑 34호증의 6 피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6쪽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떤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예, 그 뒤에도 이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그중에 잠깐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탄핵 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배선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시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18항으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구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주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 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런 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군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23시 50분에게 곽종근에게 707 특수임무단 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병력이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 707 인원이 좀 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알겠습니다.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네. 한 30분 뒤에 곽종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 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그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네. 10분 내외로 아, 한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저 뭐야 알겠습니다. 보고문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입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